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헌법이라면 소방에 관한 파트를 쪼개서 법으로서 규정한다. 그게 바로 소방관계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법에서 모든 사항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위임 규정을 둬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도 또 다 하기 어렵다 그러면 또 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게 위임 규정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냐, 부령으로 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론 조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들이 주로 위임이 되는지 그 흐름을 좀 알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법률 같은 경우에는 가장 권리, 의무, 체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드는 거. 법률에는 이런 내용이 다뤄져 있는 거고요. 대통령령은 그 중에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위주로 위임이 됩니다. 주로 이제 중요 사항 위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다 다루기 어려운 기타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주로 위임이 되고, 부령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라고 그랬죠. 그럼 바로 행정안전부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부서에서 많이 아니까 여기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상세 규정. 그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한 세부적인 규정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시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니까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의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 부르는 방법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아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소방기본법이면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되고, 우리 교재에 시행령이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소방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나온 시행령이다. 그리고 시행규칙이다 이런 게 적혀 있다. 그러면 소방기본법에서 위임이 된 또는 대통령령에서 위임이 된 행정안전부령, 그래서 시행규칙 이렇게 개념을 항상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13페이지 동그라미 4번 시행령 시행규칙의 아랫부분에 제가 적어 놨고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06번으로 가보죠. 14페이지예요. 소방공무원의 체계. 자, 보면 국가와 지방이라고 제가 적어 놨죠. 국가에서 아주 가장 소방에 관한 기본적인 국가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게 소방청입니다. 그리고 소방청에는 소방청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지방, 바로 시도예요. 시도. 바로 소방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는 다 시도의 업무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가 기본적인 업무고, 시도에는 시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밑에 소방본부장이라든지 소방서장, 그래서 소방본부, 소방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중앙에는 소방청, 지방은 시도가 되겠고, 그래서 여기 시도가 되면 시도, 여기 소방청은 소방청장이 되고요. 시도는 시도지사, 그죠? 그 밑에 소방본부가 있고, 소방본부장이 또 그 시도에서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소방본부장이라고 하고, 또 소방서도 있고요. 여기 소방서 장이 또 그 대표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 또 뭐 소방대가 조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볼까요? 소방공무원의 계급입니다. 자, 양가로 1번은 국가소방공무원이고,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은 지방소방공무원인데 다 똑같은데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국가소방공무원의 동그라미 1번 소방총감, 여기에만 소방총감이 있고 지방구는 없죠. 바로 이 소방총감, 국가소방공무원 1번의 소방총감이 소방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바로 소방청장. 바로
계급이 바로 총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한 계급씩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국가공무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소방정감이 있죠. 2번에 소방정감하고 3번에 소방감. 이게 바로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그래서 뭐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소방정감이고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감 이렇게 해서 소방본부장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소방준감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바로 밑 서열의 공무원이 바로 소방준감이고 그리고 5번의 소방정이 바로 이 소방서장이에요. 소방정. 이렇게 되고 그 밑에 소방령, 소방경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다가 8번 보세요. 소방위가 있죠? 소방위가 바로 센터장. 119 안전센터 장이 바로 소방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게 소방공무원법에 있는 규정이긴 하지만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나중에 확인을 하시겠지만 소방기본법상 교육훈련 과정이 있고요. 현장 지휘훈련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게 또 우리 법령에 있고 그래서 시험에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열된 것 중에 지금 미리 얘기를 한다면 현장 지휘 훈련, 지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계급이 돼야 되겠죠. 바로 정령경이에요.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까지. 자, 또 이게 출제가 된다면 한 문제 여러분 맞췄다 생각하시고 소방정부터 소방위까지가 소방기본법령상 현장 지휘 훈련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나머지가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처음에 이제 공채로 이제 합격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죠? 소방사 보호를 시작해서 소방사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제2장입니다. 소방기본법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챕터 2의 소방기본법 보면 왼쪽에는 단원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 접근 방법 체계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출제 경향이 높은 부분 제가 이거를 서두에다가 각 법마다 적어놨거든요. 적어놓은 취지는 뭐냐면 왼쪽에 접근 방법이나 이 법의 체계는 이 법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해 나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출제 경향이 높은 부분은 뭐 미리 확인해도 되겠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하면 별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한 이후에 그 본문이 끝났다. 그럼 각 법이 끝날 때마다 바로 이 부분을 다시 와가지고 어느 부분이 출제 경향이 높은지를 다시 한번 대조를 하면서 확인한다면 학습에 상당히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출제가 상당히 많이 됐던 중요한 것 위주로 여기 소방기본법만 해도 벌써 27개나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책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평면적인 책이 아니라 강약을 둬서 마치 울퉁불퉁한 책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간다면 상당히 시험에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소방기본법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할까요?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조금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조부터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어떡하죠? 뭐 사람들 불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참 많죠. 근데 우리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죠? 발견자는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알려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화재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해요. 그러면 어디? 119 안전신고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전화를 받고서 각종 소방청이나 소방본부, 소방서에 바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119 종합상황실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락을 받아서 이거 이제 소방청이나 소방본부, 소방서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딱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그렇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일단 빨리 소방대 출동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규모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 있고요. 각종 뭐 현장 지휘라든지 조정 통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재 현장이다. 그러면 화재 현장에서 첫 번째 관계인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소유자라든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내 집이 지금 불타고 있다. 그럼 소유자 같은 경우는 관계인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방대에 전화만 하면 끝인가요? 전화하고 나서 간단하게 불 끄는 조치, 인명 대피라든지 이런 각종 또 경보를 알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죠. 관계인이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소방대 오기 전까지. 그죠? 그래서 소방대가 오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소방대가 들어오겠죠.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상당히 난관이 많을 수가 있어요. 각종 차들이 막 밀집돼 있다 해가지고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통행이라든지 소방차의 우선 통행, 뭐 긴급 통행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신속하게 화재 발생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출동이 되고요. 출동이 됐다면 화재 진압하고 인명 구조 구급하고 각종 활동을 이제 하도록 하겠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소방대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출입하면 화재, 소화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 활동 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활동 구역을 설정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 물론 그 중에도 출입을 할 수 있는 허용이 되는 자가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방 활동 구역을 뭐 설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소방 활동 중사 명령, 피난 명령 등등등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각종 소방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또 동시에 소방 활동과 한가 동시에 또 화재 원인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화재 조사. 그래서 화재 조사는 화재의 원인 조사와 또 피해 조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 각종 조사를 합니다. 이건 뭐 소방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소방 활동과 동시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화재가 진압이 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화재에 대한 어떤 활동, 화재의 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구급이 완료가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 소방기본법의 화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바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페이지입니다. 자, 20페이지에 01번을 보면 총칙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법이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총칙 1조를 보기 전에 또 우리 법의 기본적인 그 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1장에는 총칙이라는 게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 법의 목적이라든지 또는 뭐 정의 규정, 기타 기본 원리에 관한 사항, 가장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칙이란 말이 들어간 건 뭐냐면 밑에 세부적인 규정이 있을 때 그 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예를 들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뭐 관계인이 있다. 관계인이라는 조문이 여기저기서 뒤에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관계인이 뭔지 똑같이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총칙해서 간단하게 딱 언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쭉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총칙이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방장비.
그리고 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을 위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장비나 또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화재 예방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화재 예방과 경계에 관한 것도 다루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소방 활동이에요. 아까 쭉 설명드린 이런 내용이 되겠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활동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동시에 뭘 한다고 그랬죠? 화재 조사. 네,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뭐 구조구급대, 또 구조구급대라든지 또는 의용소방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건 참고로 보시고, 맨 끝으로 가면 마지막 항목에는 벌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벌에서 가장 센 거는 이제 징역형부터 시작해서 벌금형, 징역형과 벌금형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형벌은 그야말로 교도소 가거나 벌금을 납입하거나 전과 남는 거고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서 이거는 금전 납입 의무만 있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각각 무엇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간혹 이런 벌칙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된 항목에서는 또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자, 이게 우리 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또 많이 나왔던 제1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총칙의 1번을 보면 소방기본법의 목적이죠. 여기 일단 별표 쳐놓으시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읽어보죠. 법의 목적이 뭔지.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문장은 워낙 많이 나왔고요. 뭐 빈칸 채우기 또는 뭐 단순 나열형 여러 가지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예 이 문장 자체를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작정하고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익숙하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다 보면 거의 암기가 될 테니까 암기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고요. 특히 이 앞부분 보면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부터 그 다음 줄에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까지는 뭐가 될까요? 바로 수단이 되겠죠. 수단. 그죠? 이러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을 통하여, 이게 바로 이제 수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뭘 달성하고자 한다? 1차적 목적이 나오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게 말하자면 1차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최종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공공복리. 그죠? 복리 증진까지. 이게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런 것들을 하나 살짝 바꾸거나 해가지고 틀리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유의하실 것은 여기 공공의 안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대법을 배우는데 소방기본법만 안녕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법은 안전입니다. 안전. 나중에 또 다른 법을 공부하실 때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안전. 여기서는 안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변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조문의 토시 하나하나가 살짝 바뀌면 틀린 지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특히 또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단하면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이 5가지가 수단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적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있다. 자,
다음 2번 용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도 별표 쳐놓으세요. 이것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됐고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본부장 등등 다 수차례 걸쳐 출제가 됐고요. 먼저 1번에 소방대상물. 자,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을 하기 위한 물건에 해당이 되겠죠. 뭐 보통 육지에 있는 각종의 물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겠는데 한번 읽어보죠. 소방대상물이란 건물, 차량 선박, 그리고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이다. 그래서 각종 물건을 나열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일단 대상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의하실 것은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왔던 거, 선박 옆에 작은 글씨, 가로 부분을 보면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 대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반대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게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항해 중인 선박이다. 아니죠. 메어두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운항 중. 같은 의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배가 떠서 뭐 운항 중이다 그러면 소방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화재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범위에서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메어둔 선박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소방 대상물이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 되겠고. 그럼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는 여기 나열이 안 돼 있죠? 비행기는 뭐에 해당이 될까요? 맨 끝에 보면 그 밖에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그 밖에 물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대신 비행기가 공항에 있다. 활주로에 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소방 대상물이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 그건 X가 되겠죠. 뭐 나는 비행기. 예전에 이런 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X가 되겠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 2번 관계지역 봅니다. 관계지역의 개념도 최근에 올해 또 상반기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고요. 자, 읽어보죠.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화, 구조, 구급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그래서 여기서 유의하실 건 뭐냐면 관계 지역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만, 있는 장소만 해당되느냐, 그 외의 무엇도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되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관계 지역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만을 말한다. 그래서 틀리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금 여기에 주택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소방 대상물이 있는 이 장소는 당연히 그죠? 관계 지역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 이웃 지역, 주변 지역 중에도 화재가 번질 우려가 있고 또 소방차가 도착해가지고 소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포함해서 여기까지 관계 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상물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웃 지역 중에 화재 예방, 경계, 진화, 구조, 구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포함한 개념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 안가로 3번 관계인입니다. 관계인은 이제 사람이 되겠죠. 바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입니다. 자, 줄여서 소관점. 소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수익 처분권을, 건물이면 건물, 소방 대상물의 사용수익 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소유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뭐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다. 그럼 건물주 생각하면 되겠고, 관리자는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소유자의 위탁에 의해서, 소유자의 위임에 의해서 그 관리 권한을 받았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있죠. 그 관리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관리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점유자는 물건을 뭐 계약이라든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하나 렌트했다. 자동차를. 그러면 자동차의 주인은 누구예요? 렌트 해준 그 회사의 주인이 바로 자동차의 차주가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 차를 렌트해가지고 몰고 가고 있다면 나는 뭐죠? 차주는 아니지만 점유자죠. 이런 거를 이제 점유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어떤 화재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관계인으로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자, 이건 관리자입니다. 이거 살짝 예를 들면 기출 중에 이걸 바꿔가지고 뭐 관계자 이런 거는 X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우리 시험의 특성상 하나하나의 단어를 살짝 변형한 유형의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시고 다음 야한가로 4번 소방본부장입니다. 자, 본부장 한번 볼까요? 본부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내용이 참 긴데 그냥 우리가 줄여서 시도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그러면 뭐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여기 이제 세종이 되겠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이게 바로 제주도가 되겠죠.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광역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 자, 아까 목적에서는 뭐가 있었죠?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이 5가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뭐가 추가됐죠? 조사가 하나 추가됐죠. 예방, 경계, 진압 옆에 조사 여기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업무가 예방, 경계, 진압 다음에 하나 조사가 추가된다. 그다음에 구조, 구급. 이게 소방본부장의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표현도 유의하셔야 돼요. 부서의 장이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고요. 예를 들면 아닌 걸로 뭐 기관의 장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시도의 소방 총책임자다. 이것도 X. 시도의 총책임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도 내에 수많은 부서들이 있겠죠. 그 중에 소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에 한해서 소방본부장이라고 부르니까 이 키워드를 그대로 기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자, 다음 5번 소방대입니다. 자, 소방대 읽어보죠.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다. 자, 앞에 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화재를 진압만 나와 있죠. 진압과 구조 구급. 여기서는 소방대는 진압, 구조, 구급이 나와 있어요. 많은 게 빠져 있죠. 요거 왜 하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재의 예방과 경계는 소방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구성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경계는 그 이전 단계니까 여기와는 무관하게 되겠죠. 따라서 소방대 얘기할 때 예방 경계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이게 비슷비슷하지만 각각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에다가 예방 경계 X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소방대의 구성이 나오죠. 가나다를 보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관,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시면 소방공무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무소방관은 군대체, 그래서 군복무 대신 소방대원으로서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번에 의용소방대원, 그래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 이 3가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이건 원이라고 그러죠.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백에다가 이런 거 한번 적어 놓으세요. 뭐 예를 들면 자위소방대원이라든지 자체소방대원 이런 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네, 이건 다른 법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위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자체 소방대원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왔는데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런 거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거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6번의 소방대장입니다. 소방대장은 현장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화재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 자, 읽어보면 소방대장이란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여기가 중요하죠. 위에 있는 본부장 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이니까 본부장 서장뿐만 아니고 기타, 여기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화재 발생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화재가 크다 그러면 본부장이나 서장이 지휘할 수도 있지만, 작은 화재다 그러면 뭐 센터장이 또 지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지휘하는 공무원, 이게 바로 소방대장이 되겠고, 소방대장은 밑에 단락에 있는 것처럼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해서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소방활동 종사명령이라든지 각종 피난명령, 강제처분 등을 부과할 권한이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